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일단 요거 환율부터 좀 띄워드리면서, 자, 저는 사실 여러분, 오늘 같은 영상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썰은 썰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지금 댓글에도 있었고 하실 거예요. 아니, 미국하고 일본은 날아가는데 왜 우리만 안 가냐? 예, 뭐 중국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뭐 중국 영향을 받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우리만 안 가요? 우리만. 그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 제가 환율을 여러분들에게 쭉 띄워드렸죠. 보시면 요 빨간색 선이 1200원입니다. 여러분 1200원 1200원인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 그냥 이게 2000년 이후부터 지금 2024년이니까 한 23년간의 우리나라 환율 차트인데 하도 우리가 1300원대 이상에 있다 보니까 아이고 환율이 뭐 항상 1300원대 이상 있었지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1200원을 돌파했었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예, 여러분 2000년 이후에 거의 1200원대 밑에 많이 있었다. 위기라고 할 때만, 뭔가 안 좋을 때만 1200원 이상 있었지. 보통은 1200원 밑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지 우리나라가 미장이나 일본장보다 약한 이유가 거기 있다. 이걸 깔면서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등 이 국내 증시가 연초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 보통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만약에 다 부진하다면 미장도 폭락하고 뭐 일본도 안 좋고 뭐 다 중국 같았으면 물론 중국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 분위기 좋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일본하고 미국 증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그거 말씀을 드렸어요. 나스닥이 평균 PER로 봤을 때 최고점에 와 있다. 예전에 비교했을 때. 물론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촌이 땅 사면은 배가 아프듯이 뭐 좀 잘 나가면 배가 아프잖아요. 저는 이렇게 국내 증시 부진을 가장 우리가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좀 환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견해는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영상에서 항상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던 거고,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22년 그리고 1200원을 넘은 이후에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00원은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 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2008년도 이렇게 좀 갑자기 막 이렇게 환율이 900원대까지 갔다가 제일 아래까지 갔다가 확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요때가 언제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금융위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 2022년 요때가 그 2020년부터 해가지고 쫙 올라올 때 요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제 큰 위기가 발생한 시기를 제외하면 요 두 시기를 제외하면 뭐 1,400원을 찍고 온 것은 사실상 지난 24년 역사에서 2008년 금융위기하고 코로나 외에는 1,400원을 간 적이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1,300원을 오랫동안 있었던 적도 지난 24, 5년 동안 없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2022년 이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이 뭐가 됐냐면 저항선이 됐어요. 원래 이게 그러니까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이 됐어요. 원래 이게 저항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강력한 지지선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제 원달러 환율 결정 변수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 변수가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원달러 환율 하락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국내 증시가 어떤 급등하기에는 좀 어렵다. 결정 변수가 뭐냐?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이제 그 원화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 스프레드 요 역전 문제, 그 다음에 뭐 수출 부진, 수출이 부진하면 달러가 많이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정은이 또 동생께서 뭐 소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원화가 이제 근데 이제 반드시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원화가 이 약세를 보이는 원화가 이제 원화 강세로 가는 가장 키는 뭐냐면 수출이 확대될 경우에 경상수지가 증가로 경상수지 증가로 원화 수요가 증가하는 등 원화는 이 금리 수준보다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에 가장 영향을 받냐면 이제 수출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수출이에요, 수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왜 환율이 빨리 안 내려왔냐면 이제 중국 쪽의 경기,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중국이 컸는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이 경기가 확 안 돌아오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코스피, 특히 삼성전자의 특히 하이닉스가 미장은 가고 일본장은 가는데 안 갔던 가장 큰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긍정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른 이 반도체 앞으로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올 건데 이 기대감은 국내 증시를 끌어올리기 상당히 충분하다고 보고요.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에서 한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반도체 이꼬르 증시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는 미국하고 일본 반도체 기업 그리고 대만의 TSMC하고도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어쨌든 부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2022년으로 좀 되돌아가 보면 당시 원달러 환율의 1,200원 돌파는 글로벌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환율을 이제 수출로만 보지 말고 금리로만 보지 말고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또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시기에 N달러 환율은 급등을 하면서 엔화 또한 초약세 국면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엔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 당연히 엔화가 약세되니까 수입 물가 상승인데 수출은 좋죠.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 등으로 이어졌는데 우리도 지금 원화가 약세니까 그런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지금 중국 쪽을 중국을 이제 약화시키고 다른 쪽으로 이제 공급망이 이제 재편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 결과 일본 증시는 1990년대 지금 버블 수준을 뛰어넘었죠. 물론 다른 요인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망 재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싸움 관계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미중이 싸울 때 일본은 미국 편에 딱 붙어서 거의 밀월 관계를 가졌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 지원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나오는 이유가 이 공급망 재편에 상당히 기민하게 잘 움직였다. 저는 그게 또 일본 증시가 상승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불편한 관계를 일본이 상당히 더 영향을 받았다. 근데 이제 왜 일본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왜 우리는 적게 받습니까? 우리는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좀 크다. 그리고 중국을 확 일본처럼 이렇게 좀 적대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못 갔던 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그럼 지금까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고 뭐 통화 정책 등으로 미국하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셈인데 저는 국내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그건 제가 봐도 힘들어 보이죠. 그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고 단기적으로 또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힘들겠죠.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을 타야 되고
예, 그 과정에서 또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저는 수출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을 가장 크게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면 수출입니다. 수출. 그래서 저는 수출이 살아나면 당연히 환율이 안정화되고, 환율이 안정화되면서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근간을 환율로 개인적으로 보면서 좀 말을 좀 여러분께 좀 풀어드리고 싶고요. 요게 근데 결국은 수출이기 때문에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수출은 지금 안정화 국면에 이제 접어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엉덩이 무겁고 장기 투자자분들이 이기는 장세가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